안녕하세요. 결혼 2년차 새댁입니다. 시어머니 심리에 대해 궁금한 것도 있고 속 시원히 털어놓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해서 여기다 글을 써봅니다. 저와 남편은 연애 6개월 만에 결혼했어요. 이르다면 많이 이르게 결혼을 결정한 것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서로 많이 사랑했고 현실적인 조건들도 이것저것 잘 알아보고 한 결혼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6개월이 짧긴 짧았나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남편하고는 별 문제 없어요. 자상한 데다 성격이 워낙 순둥이인 남자라 오히려 같이 살면 살수록 만족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항상 시어머니 때문에 속상한 일이 종종 일어났어요. 참고로 저희는 신혼집과 결혼 경비 전부 반반 부담하고 가전 가구는 남편 신용카드로 샀어요. 그리고 맞벌이라 같이 갚아 나가고 있었습니다. 예물예단은 간소화해서 거의 생략한 거나 다름없이 했습니다. 양가가 합의해서요. 제 연봉은 4,500만 원 정도 있고 남편은 5,600만 원 정도입니다. 양가 재산도 솔직히 비슷비슷했고요. 그렇게 돈이 많은 집도 그렇다고 쪼달리는 집도 아닌 그냥 평범한 수준입니다. 남편이랑 저랑 나이 차도 많이 나기 때문에 당연히 직급, 월급이며 모아둔 돈의 차이가 있었지만 시어머니가 강력하게 반반 결혼을 주장하셨기 때문에 저희 친정에서도 약간 빈정상에 그러자고 하셨어요. 그 과정에서 저희 친정엄마랑 시어머니랑 말다툼이라고 해야 하나? 기싸움을 펼치셨어요. 시어머니 입장은 여자도 처음부터 반반씩 부담하고 들어와야 나중에 시댁 앞에서 할 말 다 한다며 본인 아들 좋으려고 반반하자는 게 아니라 며느리인 제 생각해서 그렇게 제안하는 거라 하시더군요. 친정엄마는 안 그래도 딸이 결혼한다는데 얼마간 해주실 생각이 있으시긴 했는데 사부인이 저렇게 나오시며 반반 결혼 안 하면 시집살이 시키겠다는 뉘앙스로 말씀하신 것에 좀 언짢아 하셨어요. 그래서 결혼을 한 해 만에 약간의 이슈가 있었지만 남편이 중간에서 책임감 있게 행동하며 본인 어머니를 잘 컨트롤하려고 노력하더라고요. 남편 말로는 태어나 처음으로 어머니께 큰 소리로 대들었다던데 어떤 식으로 화를 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기로는 어머님이 아들에게 너무 실망해서 며칠 동안 울고불고 극대노하시며 처음엔 이럴 거면 결혼하지 말라고 반대하셨다가 급기야 연을 끊겠다며 집 나가시는 액션도 취하시고 그러셨다네요. 그리고 여자 하나 때문에 하나뿐인 어미에게 대든다며 이 정도면 제가 복이 아니라 원흉이라는 말씀까지 하셨다더라고요. 저는 이 정도까지 큰 사건이었는지 전혀 몰랐던 일이고 결혼하고 나서야 알게 되었어요. 아무튼 그때 이후로 어머님은 결혼 준비에 거의 손을 떼셨고 입도 전혀 대지 않으셨어요. 그때는 남편이 나름 제 생각하느라 어느 정도 해결해준 줄 알았는데 그게 전쟁의 서막일 줄 누가 알았겠어요. 어머님은 남편 보란 듯 저를 철저하게 투명인간 취급하기 시작하셨어요. 나름 살갑게 군다고 어머님 해가며 꽃도 보내드리고 저 휴문날 백화점 가서 어머님 좋아하신다는 향수도 사다 드리고 주말에는 쇼파와 한몸이 되어 일어나려 하지 않는 남편 엉덩이 쳐가며 시댁으로 가서 자처해서 며느리 노릇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들이랑 반대죠. 제 주변 보면 오히려 시어머님 쪽에서 더 정 붙이자며 적극적으로 며느리를 시댁에 부르시곤 한다는데 저희 시어머니는 시댁 오란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전화도 안 하셨고요. 제가 해도 2번 중 1번은 안 받으시거나 어쩌다 받으셔도 거의 1분 내로 끊으셨어요. 어머님, 오늘 미세먼지 많이 안 좋은데 오늘도 운동 가세요? 응, 지금 가는 길이다. 끊자. 네? 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뚝. 그렇게 단답으로 차갑게 저를 대하실 때가 많으셨고 저도 사람인지라 서운해져서 점차 연락 횟수를 줄여가고 어머님께도 먼저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이 다시 연락하시더라고요.
시댁도 오라고 하시고 안부 전화도 자주 하라고 먼저 요구하시던데요. 저는 어머님이 밀당을 하신 건가 싶었네요. 이런 게 말로만 듣던 고부 갈등의 어려움이라는 건가 싶어서 피곤하더라고요. 아무튼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표면적으로라도 별 문제 없이 지내자 싶어서 그냥 적당히 잘해드리고 적당히 거리 두며 그렇게 적당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어머님 연락이 없을 때가 나았던 것 같아요. 어머님이 무슨 심리이신지 갑자기 매일매일 어떤 날은 하루에 3번씩도 막 전화하실 때가 있으셨어요. 이유요? 별거 없어요. 가전가구 할부값 잘 갚고 있냐? 제 월급에서 4대 보험이 얼마 정도 빠져나가느냐? 적금은 둘이 합쳐 얼마를 넣느냐? 등등. 거의 돈에 관한 이야기였고 그냥 무언가 불쑥 생각나면 바로 전화하시는 듯 했어요. 그리고 처음엔 하지 않으셨던 경제에 관한 잔소리를 막 하시더라고요. 제가 상견례 때 입은 옷이 너무 과했다나? 그런 옷을 입으면 사치스러워 보이니 입지 말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야근하는 날은 어떻게 아시는지 남편 늦게 들어올 때마다 전화하셔서는 야식 준비 좀 하라고 잔소리 하시더군요. 어이도 없고 슬슬 기분도 나빴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 남편 생일을 맞았어요. 결혼 후 사위 첫 생일이라고 친정 부모님이 저희 부부 불러 정말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정성 가득한 생일상을 받았습니다. 친정아버지는 첫 생일이라고 거금 100만 원을 봉투에 주셨고 남편은 너무 행복하다며 진심으로 감사해 했어요. 시어머니도 그 사실을 알고 계셨고 사돈댁에서 너무 잘해주셨다며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3주 뒤가 제 생일이었어요. 남편이랑 저는 생일이 비슷했거든요. 친정 부모님께서는 사위만 챙겨주면 딸이 서운해 할 거라며 남편 때랑 똑같이 생일상 거하게 차려주시며 결혼 후 맞는 첫 생일을 축하해 주셨습니다. 친정에서는 이렇듯 너무 좋았는데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선물 때문에 기분이 한순간에 꽁기해지더군요. 어머님이 저 생일이라고 밥 사준다 하시길래 주말에 남편이랑 시댁에 갔습니다. 참고로 아버님은 다른 지역에 계세요. 어머님은 저희 신혼집이랑 차로 45분 정도 거리 떨어진 곳에 사시고요. 아무튼 그렇게 시댁에 갔는데 어머님이 아무것도 준비 안 해놓으셨더라고요. 당연히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쁘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일상을 어머님께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제가 빈정상한 이유는 어머님이 건네신 제 생일 선물 때문이었습니다. 생일 축하해. 밥은 나가서 먹자. 자, 선물. 하시며 무슨 작은 명품 종이백을 저에게 건네주시더라고요. 어머님 많이 무뚝뚝하신 편이라 선물을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받으니 너무 놀랍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연신 감사하다고 인사드리며 정말 황송한 마음으로 선물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머님 하시는 말씀이 마음에 안 들면 진욱이 주면 돼. 이러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이지? 하고 생각했어요. 종이 가방이 작아서 화장품이나 스카프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여자 거를 어떻게 남자인 남편을 주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궁금해서 열어보려고 하자 어머님이 만류하시며 빨리 식사하러 밖으로 나가자고 하시더군요. 일단 가방에 잘 챙기고 어머님과 남편과 셋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촐싹대면서 며느리 첫 생일이니까 소고기라도 사주시려나 봐? 이러는데 어머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걷기만 하시더라고요. 이윽고 당도한 곳은 냉면집이었습니다. 냉면이랑 불고기랑 세트로 7천 얼마에 파는 곳이요. 저희 데이트할 때도 잘 안 와봤던 곳인데 어머님이 들어가자고 하시며 먼저 문을 미시길래 남편이 급하게 막으며 어머님께 묻더군요. 엄마, 여기서 먹자고? 응, 여기 고기도 나오고 좋아. 아니, 그건 아는데 오늘 와이프 생일이잖아. 근데 1인분에 몇천 원짜리를 먹는 게 말이 돼요? 엄마 장난하시는 거지? 장난은 무슨 장난이야. 더운데 빨리 들어와.
하시더니 쓱 들어가시더라고요. 저는 황당한 걸 넘어서 웃기더군요. 원래 좀 웃음이 많긴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빵 터져 깔깔 웃으며 일단 들어가자고 했어요. 그렇게 남편도 얼떨결에 들어왔고 어머님 말씀하신 대로 냉면이랑 불고기 세트를 3인분 시켰습니다. 어머님이 제가 생일이라고 그 와중에 불고기 하나는 곱빼기로 시켜주시더라고요. 2,000원 추가인가? 그랬습니다. 남편이 똥 씹은 얼굴로 계속 어머님께 지금 장난하는 거냐고, 이거 먹고 다른 데 가는 거냐고 채근하며 물었지만 어머님이 그냥 아무 말씀 안 하신 채 드시기만 하셨어요. 그렇게 황당한 생일 식사를 하고 어머님이 계산하셔서 감사 인사까지 드리고 밖에 나왔습니다. 남편이 벙찐 얼굴로 어머님을 바라보는데 어머님은 할 일 다 하셨다는 듯이 저희 보고 잘 가라며 인사하시고 호련히 시댁을 향해 혼자 가시더군요. 남편이 뭐라 어머님을 잡으려 드는 걸 제가 말렸습니다. 아니, 엄마가 왜 이러지? 미안해 여보. 엄마가 무슨 기분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신 건가? 됐어. 생일 선물도 주셨는데 안 챙겨주신 건 아니잖아. 어머님이 냉면 드시고 싶으셨나 보지 뭐. 하고 저도 더 신경 쓰기 싫어 남편 챙겨 차에 탔어요. 그리고 어머님께 받은 선물을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포장을 뜯어보고 저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죠. 보니까 시계더라고요. 그것도 남성 시계예요. 여성 시계가 아니라 알이 엄청 큰, 딱 봐도 우락부락한 남성용 시계 말이에요. 그거 보고 남편도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하더라고요. 혹시나 남편 것까지 같이 주신 건가 해서 따로 있을지도 모르는 제 선물 박스를 찾아봤지만 역시나 그 남성용 시계뿐이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어안이 벙벙했고 그제야 어머님의 말씀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마음에 안 들면 남편 주라는. 그러니까 어머님은 잘못 주신 게 아니죠. 남성용 시계를 주신 게 확실하잖아요. 그때부터 기분이 확 나빠지더라고요. 저희 남편은 하나뿐인 사위라고 저희 친정에서 상딸이 휘어지게 생일상 받고 100만 원까지 받았는데 저는 꼴랑 냉면 먹고 시계, 그것도 남자 걸 받은 거잖아요. 열받아서 제가 남편에게 그 시계를 휙 건넸어요. 응, 마음에 안 들어. 어머님 말씀대로 자기 줄게. 자기가 써. 그랬더니 남편이 안절부절 못하며 엄마가 왜 그랬지? 엄마가 왜 그러지? 소리만 연신 반복하더라고요. 솔직히 어머님이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건 눈치채긴 했는데 이건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속이 좁아 그런 건진 몰라도 저희 남편은 사위라고 처가에서 대접받으며 생일도 축하받았는데 저는 허름한 냉면집에서 몇천 원짜리 세트 먹고 남자 시계를 선물 받았다는 사실에 자꾸 비교가 되어 서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눈물을 펑펑 쏟았고 그제야 남편이 결혼 직전에 어머님과 싸운 이야기를 털어놓더라고요. 저는 몰랐던 이야기였죠. 그냥 모자가 말다툼 정도만 한 줄 알았는데 연을 끝내 여자가 원흉이네 어쩌네 말씀까지 하실 정도였는지 까맣게 몰랐고 그제야 어머님 반응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후 남편에게 너무 화가 났습니다. 진작 말해주었으면 저도 어머님께 눈치껏 적당히 대해드렸을 텐데 그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강아지 마냥 꼬리 흔들며 잘해드리려 노력했던 제 옛날 모습이 한심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리 시어머니라지만 저와 저희 친정이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어요. 홧김에 남편에게 시계를 던져버리고 너 가지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연신 미안해하며 다른 새 시계 사줄 테니 백화점 가자고 저를 달랬고요. 됐다고 하려다가 마음속에 슬금슬금 심술이 올라와 알겠다고 하고 백화점에 갔어요. 거기서 어머님이 고르신 시계에 그 명품 브랜드에 들어가 가방을 하나 골랐습니다. 어머님이 사신 시계는 150만 원이었고 제가 고른 가방은 230만 원이었습니다. 솔직히 그때까지도 홧김에 이러는 게 잘하는 짓일까 싶어서 갈팡질팡했고 후회되기 시작해서 남편에게 그냥 집으로 가자고 했는데 남편이 어차피 생일 선물로 큰 거 하나 해주고 싶었고
어머님 일로 저에게 진심으로 미안해서 꼭 사주고 싶다며 제가 고민하는 사이 계산을 해버리더라고요. 그 시계는 환불해버렸고요. 그렇게 어쩌다 보니 계획에도 없이 200만 원이나 넘는 가방을 제 생일 선물로 받게 되었어요. 받아도 딱히 기쁘지가 않더라고요. 찝찝한 게. 그런데 그날 저녁 어머님께 전화가 왔어요. 받으니 굉장히 기분 좋은 듯한 음성이시더라고요. 응, 선물 열어봤니? 아, 네, 봤어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남자 시계네요? 사고 보니 좀 중성적이긴 하더라. 그런데 요즘 뭐 남자 여자 있다니? 마음에 안 들면 우리 아들 주면 돼. 마침 진욱이 시계도 낡았지 않니? 그제야 어머님의 의도를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저에게 돈 한 푼 쓰기 싫으셨던 거예요. 저에게 돈 쓰자니 하나뿐인 아들에게 선물해주고 싶으시니 고민 끝에 생각해낸 결론이 남성용 시계를 제 생일 선물로 주신 거 아닐까 싶어요. 마음에 안 드니 남편에게 줘 버릴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생각하자마자 열받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일부러 더 업된 목소리로 네, 마음에 안 들면 남편 주라 하셔서 남편 줬더니 남편도 마음에 안 든다네요. 그래서 환불하고 저는 가방 샀어요. 뭐라고? 가방을 샀다고? 얼마짜리를? 230만 원인가?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남편이 계산해서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뭐라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렇게 격앙된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거 처음 들었습니다. 돈 아깝게 왜 환불하고 가방을 샀냐면서 저더러 된장년이 어쩌니 하시며 한창 돈 아낄 신혼인데 생일이라고 돈 펑펑 쓸 생각만 한다면서 저더러 생각도 없고 염치도 없는 며느리라고 폭언을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화가 나서 어머님이 마음에 안 들면 남편 주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남편도 싫다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 그냥 장롱에 썩혀놓고 있어야 해요? 그게 진욱이 마음에 왜 안 드냐 이 말이야. 우리 아들 그런 거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데 네가 환불하자고 꼬셨지?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네 남편 명품 시계 하나 없는 거 보기 안쓰럽지도 않았니? 내 주변 보면 결혼하면서 장모님이 시계며 가방이며 하나씩 사위 사주던데 우리 아들은 그런 거 하나 못 받고 장가간 게 안쓰럽더라. 남자 시계 생기면 그냥 알아서 고이 남편이나 줄 것이지 뭘 환불을 하고 앉아있어. 가방은 또 뭐고. 정말 어이가 없어서 내가. 네? 예물예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저희 아무것도 안 하기로 서로 얘기 끝내고 결혼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하나도 안 받았고요. 아무리 그래도 남자 손목에 명품 시계 하나 정도는 있어야지. 예물예단 안 하더라도 기본적인 건 좀 해줘야 한다 이 말이야.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반반 결혼은 그런 게 아니죠. 안 하면 다 안 하는 거지. 신랑 손목에 시계는 왜 필수인데요? 그리고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야죠. 왜 결혼하고 나서 예물예단 이야기를 하시나요? 어머님, 저도 너무 서운하네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자 어머님이 소리를 빽 지르시며 남자랑 여자랑 어디 갔다니? 반반 결혼하자고 했다고 예물 하나 안 해줘? 아주 대먹지 못해서 말이야. 그러는 너도 예물 가방 못 받은 거 억울해서 이번에 우리 아들한테 가방 뜯어낸 거 아니니? 이제 속이 시원하지 아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홧김에 질러버렸습니다. 네, 어머님이 그런 의도로 저에게 남자 시계 주신 거라면 환불하길 잘한 것 같아요. 이제 정확히 반반 된 것 같은데요? 진옥 씨는 생일 때 장모님께 상다리 휘어지게 차려진 생일상 받고 장인어른께 100만 원 받았거든요. 그런데 제 생일에 저는 어머님께 몇천 원짜리 냉면 얻어먹고 그나마도 받은 시계도 남자 거라 진옥 씨에게 주게 생겼으니 이건 너무 불공평한데요? 어머님 생각은 안 그러세요? 아, 이제야 어머님 속뜻을 알겠어요. 뭐? 뭐야? 그렇잖아요. 남자나 여자나 똑같다고 하시며 시댁에서 아쉬운 소리 듣지 말고 할 말 당당히 할 수 있게 반반 결혼하자고 하신 건 어머님이시죠? 저 반반 결혼했으니 할 말 다 해도 되는 거잖아요. 어머님 말씀대로요. 아니, 그건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러자 어머님이 우물쭈물 하시며 한마디도 못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저는 어머님이랑 정말 잘 지내고 싶었어요.
어머님 요구대로 결혼 진행했고 어머님이 저 마음에 안 들어 하신다는 것도 알았지만 그런 거 다 모른 척하고 어머님께 잘하려 노력했던 거 아시잖아요. 불만이 있으시면 처음부터 다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대화하면서 서로 풀어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나오시면 서로 감정만 상하지 뭐가 해결되겠어요? 제가 얘기하자 어머님은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만 치시다가 전화를 탁 끊어버리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어머님은 반반 결혼에 대해 잘못 생각하신 것 같아요. 금전적인 건 딱 반반 나눠서 부담하길 원하시면서 아들인 사위가 조금 더 대우받길 원하시고 며느리는 막말하고 막대해도 상관없다고 판단하신 건 아닐까요? 이런 게 반반 결혼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들과 엄마 사이인 천륜을 끊어버린 마녀마냥 생각하신 것 같은데 너무 황당하고 기분이 나빠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요? 아무튼 어머님과 전화를 끊고 나서 남편에게 이야기하니 처음엔 믿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 폰에 자동 녹음 기능이 있는 관계로 어머님과의 대화를 스피커폰으로 재생시켜주니 입을 틀어막으며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시댁 찾아가 어머님이랑 한판 하고 온 모양이더라고요. 당분간 시어머니한테 전화 안 올 거고 우리도 찾아뵐 필요 없다던데 남편에게 어머님이 무슨 말씀 하셨냐고 꼬치꼬치 캐물어도 이야기 잘 안 해주네요. 주변에 이야기하려다 내 얼굴에 침 뱉기 같기도 해서 한탄도 못하겠고요. 친정에서는 제가 행복하게 잘 사는 줄 아셔서 괜한 근심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 어머님께 할 말 안 참고 다 해버린 거 너무한 건가요? 그 정도도 이야기 못했으면 화병 날 것 같은데요. 어머님 정말 왜 이러시는 걸까요? 결혼 생활은 이제 시작인데 시어머니가 이렇게 나오시니 걱정됩니다. 그렇다고 저도 참고만 살 사람은 아니긴 하지만요. 그리고 처음에는 절 투명인간 취급하시다가 제가 연락 잘 안 하기 시작하니까 왜 갑자기 돌변해서 이러시는 건지 그 심리도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정말 어머님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사실 알고 싶지 않기도 하고요. 너무 피곤하네요. 제가 밤 10시 힘들게 일하고 퇴근하며 우연히 우편함에 꽂혀져 있던 고지서 한 장을 보게 된 그날부터 악몽은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게 밝혀진 그날, 시어머니와 남편의 표정이 잊혀지지가 않아 아직도 몸서리가 쳐질 정도입니다. 현재는 이혼한 상태지만 남자를 다시 만나 재혼하고 싶은 생각은 없네요. 여러분들도 항상 시댁과 남편을 철석같이 믿으며 살진 말라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남편과 저는 회사에서 만난 사내 커플 출신 부부였습니다. 모든 것이 비슷했어요. 학벌, 연봉, 하다못해 양가 집안 재정적인 문제나 둘 다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던 점, 하나씩만 있는 동생 등. 그래서 더 천생연분이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달랐던 점은 저희 친정엄마는 늘 저희 남매를 독립적으로 키우셨기 때문에 사랑은 주시되 간섭은 하지 않는 편이었고, 시어머니는 남편이 장남이라 그런지 아니면 원래 성격이 그러신지는 모르겠지만 신혼 지나고 나서부터 슬슬 저희에게 사소한 것부터 간섭하려 하기 시작하시더니 흔히 말해 시짜짓을 하시더군요. 주로 남편 걱정에서 비롯된 저를 향한 잔소리였습니다. 저와 남편은 그렇게 좋은 회사는 아니었지만 정년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중견기업이었고 남편은 저보다 상대적으로 외근이 많은 영업직이었죠. 어머님은 늘 그 점에 대해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비나 눈이 오는 날에는 항상 아침에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오늘 날씨가 이렇게 안 좋은데 현준이는 오늘도 분당 지점에 간다냐? 네? 오늘 분당인지 서대문인지 저도 헷갈려서 잘 모르겠는데요. 어머님, 현준 씨 업무 스케줄도 다 깨고 계세요? 넌 와이프가 돼서는 지 남편이 오늘 어디로 외근 나가는지도 모른단 말이냐? 네? 저도 일하느라 바쁘고 정신 없으니까요. 남편 오늘 일정까지 제가 어떻게 다 아나요?
너는 사무실에서 편하게 앉아서 일하는데 남편 좀 잘 챙겨. 오늘 비 오니까 따뜻하게 좀 입히고 보내고. 우산은 여분으로 보조석에 하나, 트렁크에 하나 이렇게 실어놔라. 우리 아들이 우산 자꾸 잃어버리니까. 그 말은 결혼하고 나서 거의 10번째 듣는 것 같아서 듣자마자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머리 말리다가 별안간 시어머니의 전화 습격을 받자면 스트레스 때문에 두통이 올 지경이었어요. 어머님은 남편에겐 전화 안 하시고 꼭 챙길 일 있으면 사소한 거라도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남편과도 자주 다투게 되었었죠. 처음 신혼 몇 개월 때야 저도 잘 모르기도 했고 시어머니가 항상 저도 딸같이 생각한다고 하시며 진짜 편한 사이는 이런저런 잔소리도 하는 거라고 세뇌하다시피 말씀하셨기에 뭐라 반기도 들 수도 없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생리통으로 쓰러져 반일 휴가를 내고 오후에 누워있는데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셔서는 얘, 너 집에 있다면서? 우리 아들 오늘 퇴근하면 몸보신 좀 하게 삼계탕 좀 푹 끓여놔라. 너희는 왜 복날을 안 챙기니? 요즘 젊은 사람들은 왜 그러나 몰라. 어머님, 저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몸이 안 좋아도 할 건 해야지. 우리 아들은 오늘 바람 많이 부는데도 외근 나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너는 그 배 좀 아프다고 쪼르르 휴가 내서 집에 누워있다니? 우리 아들도 아파. 기관지 약한데 지금 밖에 나가 있다고. 어머님, 진짜 왜 그러세요? 제가 뭐 똥마려운 수준으로 배 아파서 휴가 낸 줄 아세요? 저도 갑자기 열이 확 받아서 어머님께 싸붙였더니 어머님이 더 버럭 소리를 지르시며 뭐? 그러게 결혼 전에 미리미리 건강검진 좀 받아서 자궁 건강을 챙겼어야지. 네 몸 네가 못 챙긴 걸 왜 우리 아들한테까지 피해를 주고 그러는 건데? 네? 어머님, 그러면 현준 씨는 왜 결혼 전에 기관지 건강 안 챙기고 장가 보내셨어요? 너무 하시잖아요. 제가 쏘아붙이듯 말하며 홧김에 울부짖자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서러운 거 다 말했죠. 신혼이라 참았는데 어머님이 자꾸 간섭하시고 아들 하시는 거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래서 자꾸 남편이랑 다투게 된다고 했더니 그제서야 말을 얼머무리시며 이제 안 그러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일을 계기로 어머님이 좀 잠잠해지셨던 거죠. 그래도 크고 작게 제 심기를 건드리시는 부분은 있었지만 저도 한 귀로 듣고 흘리는 성격이고 크게 담아두진 않는 편이라 괜찮았어요. 저는 사실 부업을 하고 있었어요. 회사 생활하면서 따로 사업자는 내지 않았지만 창업하는 친구를 조금씩 돕다가 일이 잘 되어서 저도 알바 수준으로 돈을 받으면서 저녁마다 친구 일을 봐주고 있었죠. 여기서 밝혀도 될진 모르겠는데 한식의 한 종류인 음식을 판매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친구가 건강상의 문제로 관둬야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사업이 그냥 이대로 접히기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슬슬 입질도 오고 저도 같이 일 도와가며 지켜보느라 나름 노하우도 생기고 전문적인 지식도 쌓였거든요. 그래서 오랜 고민 끝에 친구 사업을 제가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인수라고 해봤자 거창하진 않고 그냥 친구 작업실 부동산 양도받고 사업자와 각종 허가서를 제 이름으로 양도받는 거였어요. 미리 남편에게 상의를 했죠, 당연히. 남편은 엄청 찬성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무급 휴직을 내고 1년 정도 운영해보고 실속 있으면 퇴사하려 했는데 남편이 강하게 제 퇴사를 밀어붙이더라고요. 내가 봤을 때 자기는 무조건 성공해. 그냥 퇴사하고 그거 해. 내 월급 있으니까 큰 걱정 없잖아. 그렇게 밀어주고 믿어준 남편에게 고마웠고 시어머니의 반대가 물론 있었지만 저도 제 주관대로 밀고 나가 결국 퇴사하고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점점 자리 잡아갔고 1년 만에 매출이 3배까지 뛰었어요. 월 순수익 2천까지 찍을 때도 있었고 작업실이 10평 남짓이었는데 주문 물량 처리하기에 작업대며 조리대도 너무 부족해지더라고요. 그 정도에서 만족할 수는 있었지만 남편의 강한 푸시로 결국 30평대 작업실을 계약했고 인원도 2명 정도 고용해 본격적인 사업 확장을 시작했어요. 저는 원래 고객 응대를 하던 부서였고 그 방면에서 나름 실력도 있었습니다.
그런 CS 능력과 밤낮 가리지 않고 발로 뛰며 열심히 일했던 노력 때문인지 진짜 감사하게도 월 매출이 쑥쑥 늘더군요. 어느새 월 4에서 5천 정도 벌게 되었고 성수기에는 7천만 원도 찍었습니다. 그때는 알바도 3명이나 고용해서 포장 작업했고 인력이나 세금 같은 거 다 제하고도 연순 수익 3억 2천 정도를 찍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느새 성공한 사장님이 되었고 그렇게 열심히 돈 벌기 시작하니 임신 계획도 없어지더군요. 사업 시작했을 나이가 당시 31살이었는데 일이 재미있었고 이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 싶은 욕심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이 계획을 미루게 되었죠. 그렇게 3년 정도 정신없이 살았을까요? 저는 여전히 아침 일찍 출근해 작업장에서 정신없이 일하다가 밤 10시쯤 퇴근하는 자영업자가 되었고 남편은 여전히 회사에 다녔습니다. 달라진 점은 남편은 제가 준 돈으로 외제차로 바꿨다는 점이었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게 도와준 고마운 의미로 차를 사주었는데 남편이 엄청 좋아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시어머니도 제가 남편한테 차 사준 것 알고 나서 그나마 줄던 잔소리도 뚝 끊으시더라고요. 제가 돈 많이 버는 며느리라고 여기저기 자랑도 하시고 반찬 한번 보내주시지 않던 분인데 저 끼니 거르지 말라며 한 달에 2-3번은 신랑 편으로 반찬을 보내주시더군요. 어쨌거나 감사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의 반찬이었는지 알게 되기 전까지는요. 그리고 살던 아파트는 전세였는데 집주인과 얘기해서 계약 만긴 날 아예 매매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양가에 드리는 용돈도 좀 넉넉해지게 되었죠. 그런 점들이 바뀌었고 남편은 그냥 여전히 월급 생활하며 성실하게 회사 잘 다니고 있었죠. 제가 잘 번다고 관둘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경기는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 있고 제 사업도 언제 반토막 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어찌되었건 저보다는 남자인 남편이 안정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 부분은 남편도 동의했던 바이고요. 이렇게 지내면서 저는 잘하는 제 사업하며 재산을 늘리고 사업이 안정화되면 아이를 낳을 생각이었습니다. 집 평수를 늘려갈 생각에 남편과 손잡으며 행복한 단꿈을 꾸었죠. 그 꿈이 악몽으로 바뀐 건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도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원래 우편함을 잘 보지 않는 성격인데 그날따라 삐죽이 나온 우편 봉투가 눈에 거슬리더군요. 보니까 노란 교통위반 고지서였습니다. 둘 중 누가 과속하다가 걸렸나 보다 생각하고 별 생각 없이 주머니에 쑤셔 넣은 채로 엘리베이터에 몸을 기대 눈을 감았죠. 그렇게 집에 도착했더니 남편이 환하게 웃으며 고생했다고 저를 맞아주더군요. 자기도 출퇴근하느라 고생했지. 오늘도 서대문 외근 다녀왔어? 거기 이 부장님은 여전히 까탈스럽지? 걔 괜찮아. 자기가 더 고생이지. 자, 얼른 씻고 자자. 밥은 잘 챙겨 먹었지? 대충 먹었는데 생각 없어. 씻고 올게. 그렇게 씻고 나와 아까 가져온 고지서를 열어봤어요. 남편은 축구 보느라 정신 없었고요. 보니까 남편 차더라고요. 남편이 어린이 보호구역에 오랫동안 주차해서 위반 고지서가 날아온 거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위치가 시댁 근처였습니다. 게다가 오전 9시쯤이었고요. 이 시간에는 남편이 회사에 있어야 하거든요. 외근을 가더라도 항상 점심시간 이후에 가지 오전엔 특별한 일이 있지 않으면 안 나갑니다. 게다가 시댁 근처는 다 주택가, 아파트 밀집 지역이라 외근 나갈 장소도 아니었고요. 보자마자 이상하다 싶어서 남편에게 이거 뭐냐고 했는데 남편이 축구 보느라 제 말을 못 듣더군요. 다행으로 생각하고 바로 입 다물어 고지서를 숨겼습니다. 이상하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남편에게 고지서 얘기는 더 하지 않았고 아무렇지 않은 척 저녁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아침이 되었고 늘 그렇듯이 제가 먼저 출근하느라 밖으로 나왔어요. 평소보다 일찍 나와 작업실 처리를 빠르게 하고 담당 직원에게 오전 일을 부탁하고 바로 나왔습니다.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듯 뛰더군요. 그렇게 차를 몰고 그 고지서에 적힌 주소를 내비에 찍어 찾아갔어요. 역시나 시댁 근처 편의점 앞이었고요. 이상하다 생각이 들어 시댁 아파트로 갔습니다. 차는 멀리 대고 걸어서 갔어요.
차량 출입하려면 어머님한테 세대 호출해야 하는데 어머님 모르시게 가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조용히 시댁 문 앞까지 갔습니다. 문에 귀를 대보니 조용한 것 같더라고요. 그때 엘리베이터가 시댁층에 도착하는 소리가 들리길래 후다닥 계단으로 피해 숨었습니다. 어머님이 장을 잔뜩 보시고 집에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이 열린 틈을 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남편이 팬티바람으로 나와 어머님의 장바구니를 받아드는 게 그 찰나에 보였습니다. 순간 저는 정신이 멍해서 이게 뭐지? 하는 심정이었고 사태를 파악하느라 머리가 터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문이 닫히고 저는 헛웃음 쳤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를 하니 시댁 현관 안쪽에서 남편의 벨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러더니 남편과 어머님의 희미한 목소리로 아, 엄마, 와이프한테 전화 왔어. 이 시간에 원래 전화 안 오는데 왜 전화했지? 받지 말고 바빴다고 해. 이런 대화 소리가 들렸고요. 순간 열받아서 바로 시댁 문을 부서져라 두들겨 댔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문 열어! 나오라고! 그랬더니 그제야 화들짝 문을 여는 시어머님과 남편의 당황해 벙찐 얼굴이 보였습니다. 제가 쳐들어가자 시어머니가 놀라시며 이 시간에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고 저는 그러게요? 이 시간에 이 사람이 왜 여기 있나요? 회사 가 있어야 하는 시간인데 당신 지금 여기서 뭐해? 팬티바람으로? 여기로 왜 끝나왔어? 어? 그랬더니 남편이 아무 말 못하다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아, 뭐야? 당신 나 미행했어? 내가 여기 온 거 어떻게 알았어? 당신 의부증이야? 이러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게 뭔 소리냐고 소리를 질렀더니 잠자코 계시던 어머님이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며 오늘 하루만 휴가 내라고 했다. 아들 힘들어 보여서 감기 기운 있는데 계속 회사 나가는 것 같길래 오늘 하루 쉬고 우리 집 오라고 했다. 소고기 좀 먹여서 보내려고. 안 그래도 너한테 연락하라고 하려고 했고 넌 뭐가 그리 성질이 급해서 대뜸 화부터 내고 그러니? 전후 사정 알아볼 생각을 안 하고 어디 감히 시댁에 쳐들어와서 소리를 지르고 행패야? 네? 오늘 하루만 휴가를 냈다고요? 그래, 낼 수도 있지. 너 돈 많이 번다고 내가 그동안 아무 말 안 하고 있었던 거 알지? 너 고생하는 거 알아서 다른 말 안 했다만 그 사이에 우리 아들은 피골이 상접해서 가장 대접도 못 받고 저렇게 고생만 하고 있잖니. 내가 너더러 우리 아들 챙기란 잔소리 했어? 그래서 내가 데리고 왔다. 그게 뭐 그렇게 잘못했다니? 당신 오늘 하루만 휴가 내고 여기 온 거 맞아? 제가 남편을 쏘아보며 물었더니 남편이 말을 더듬으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오늘이 처음이지? 거짓말하면 당신 국물도 없어. 잘 대답해. 어머님 말씀대로 오늘 하루만 휴가 내고 여기 온 게 맞으면 나 없던 일로 하고 사과도 할게. 대답해봐. 그랬더니 어머님이 나서시며 그래, 오늘이 처음이다. 너 당장 사과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머니에 꼬깃꼬깃 접혀져 있던 고지서를 어머님 얼굴에 들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이게 뭐냐 하시더니 이내 파악하고 얼굴이 파리해지시더군요. 오늘 하루만이 아니잖아요. 사과를 하라고요? 어쩜 그리 뻔뻔하세요? 당신 진짜 제대로 말 안 해? 제가 너무 열받아서 소리를 지르며 남편 멱살을 잡고 밀었더니 어머님이 급하게 막으시며 이러시더군요. 우리 아들 너무 고생해서 내가 좀 오라고 그랬다. 집에서 맨날 점심도 안 챙겨 먹고 라면이나 먹는 게 딱해서. 그래서 하루에 한 끼는 우리 집에서 좀 먹으라고 한 거야. 네? 이 사람이 집에서 밥을 왜 먹어요? 점심은 회사에서 먹죠. 제가 의아한 듯 묻자 어머님과 남편이 얼굴이 창백해져선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 나한테 단단히 숨기고 있는 게 있구나. 그리고 회사 안 가는구나. 그제야 알게 된 거예요. 남편이 회사 관둔 걸 제가 알 수가 없었죠. 너무 바빴기도 했고 남편이 설마 회사를 몰래 관두고 얘기도 안 하고 있을 거라는 사실은 상상도 하지 못한 부분이거든요. 당신 회사 관뒀어? 제가 물으니 어머님이 우물쭈물 하시며 그래, 현준이는 계속 회사 다닌다고 했다. 얘는 잘못이 없어. 그러니까 화를 내더라도 나한테 내든가 해라. 그런데 그게 그렇게 화낼 일인지는 난 잘 모르겠다. 여자가 잘 버는데 굳이 남자가 일을 나가야겠냐?
넌 사장 소리 들으며 밑에 사람도 쓰면서 편하게 일하잖냐. 어머님, 그놈의 편하게 일한다는 소리 좀 그만하세요. 누가 편하게 일해요? 저는 회사 다닐 때도 편하게 일하지 않았고 지금도 죽을 똥 살 똥 힘들게 돈 벌며 주말도 없이 일하고 있는데 누가 대체 편하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사람 비위 맞춰가며 힘들게 운전하고 일하는데 너랑 어디 비교가 된다니? 이건 비단 내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여자든 남자든 둘 중에 돈 많이 벌면 하나는 관두고 쉬는 거다. 원래 그런 거야. 어머님, 그러니까 어머님이 이 사람 회사 관두라고 종용하셨다는 거죠? 종용이라니? 너 참 말 이상하게 한다. 그냥 잠깐 쉬라고 한 거야. 아니, 자식 가진 어미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지. 계속 잘못 없다 우겨대는 시어머니와 그 옆에서 바보같이 한마디도 못하고 입 꾹 다물고 있는 남편을 보니 복장이 터지겠더라고요. 당신, 이렇게 엄마 말 듣고 살 거면 뭐하러 나랑 결혼했어? 그냥 집에서 엄마 밥이나 평생 먹으면서 살지. 왜 나랑 결혼해서 배우자 뒤통수 때리고 신뢰까지 저버리며 이러고 있냐고, 어? 아니 당신 돈 많이 버는 거 회사 사람들도 다 아는데 나보고 자꾸 셔터맨 하라고 부추기잖아. 그래서 당신은 뭐가 잘못된지 모르는 것 같아.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하든 어쨌든 사표 낸 사람은 당신인데 이렇게 계속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핑계만 대고 사과 한마디 안 할 거니? 그래도 우리 배우자 사이잖아. 숨기는 게 없어야지. 얘기하려고 했어. 그런데 왜 안 했는데? 지가 윽박지르자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던 어머님이 나서시더군요. 내가 하지 말라 그랬다. 얘 집에 있는 거 알면